안녕하세요. 코인대학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에 대해서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충격 파동을 했고, 그 다음에 플랫, 그 다음에 지그재그. 이번 시간에는 조정 파동 세 번째, 엘리어트 표준 조정 파동은 지그재그, 플랫, 삼각형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것들이 복합으로 나오는 복합 조정. 그러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앞으로 2주 정도 후쯤 되면은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기본 이론은 아마 다 끝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삼각형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플랫이나 지그재그처럼 좀 자세히 할 건데, 제가 삼각형은 공부하면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이 책을 읽어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아서 이것저것 강의도 많이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책도 찾아봤는데, 제한 삼각형과 무제한 삼각형에 대해서 이제 구별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페이크아웃을 하면, 이 추세선의 페이크아웃을 하면 이게 무제한 삼각형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책에는 뭐 그런 내용이 좀 안 써 있고, 이렇게 무제한 삼각형이나 제한 삼각형을 구별하는 방법이 책에 써 있는 거랑 좀 다르고, 그래서 많이 헷갈렸어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좀 해결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삼각형을 공부하고 지식을 얻는 시간보다는 이게 제가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이거에 대한 답을 찾는데 오래 걸렸다. 그래서 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찾는데. 그래서 제 영상을 보게 되면, 물론 제가 찾은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 영상을 보면 요 고민에서 해답을 좀 찾는데 되게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조금 제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아는 만큼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하다 보면 복합 조정이 가장 어렵죠. 복합 조정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표준 엘리어트 조정 파동 중에서 삼각형, 그 다음에 플랫, 지그재그가 그나마 좀 제일 공부하기 편해요. 그죠? 이제는 표준 엘리어트 조정 파동의 마지막 시간 삼각형에 대해서 할 건데요. 대부분 내용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 마스터 그 책에서 닐리가 만든 이론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삼각형 패턴은 우리가 33333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이제 그랜 닐리도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시면 삼각형 패턴이 형성된 이후에 방향성을 정확하게 예측은 불가능하다. 이분이 제가 알기로 한 20년 넘게 모노 파동을 분석해서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업그레이드 하신 분인데, 많은 분들이 책에 보면 있죠. 삼각 수렴이 끝나고 나서 위쪽으로 튈지 아래로 튈지 정확히 이거를 맞추는 거는 불가능하다. 다만 이 책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어떤 패턴이 있을 때 삼각형의 초기 국면을 빨리 해석을 해서 가능성이 높다. 조만간 삼각 수렴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때 이제 잘못 들어가서 예측으로 뭐 여기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쪽 근처에, 이 근처에서 삼각형이 현재 진행 중이구나. 그걸 파악해서 이제 매매, 그 다음 이제 매매 준비를 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지. 여기서 여기 이제 거의 수령 끝 부분에서 이거는 위로 갈 거야. 그래서 여기서 롱을 잡고 기다리는 거. 뭐 아니 여기서 밑으로 갈 거야. 여기서 숏을 잡고 바로 기다리는 거. 물론 이제 고수분들은 어느 정도 모양을 보고 이 거래량 같은 거 봐, 이탈이 되는 쪽 방향에 바로 타서 이쪽 이렇게 이 구간을 먹을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수렴 끝에서 여기서 위로 갈 걸 예상하고 아래로 갈 걸 예상해서 여기서 진입하는 거는 그랜 닐리 책에도 이제 어렵다. 20년 넘게 연구하신 분도 방향을 예측하는 건 어렵다고 돼 있고, 이분도 강조하는 거는 이 삼각 수렴의 초기 국면을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제한 삼각형이든 이제 무제한 삼각형이든 이걸 구별을 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다시 분출한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분출한 방향으로 계속 나갈 것인가, 이런 거를 파악하는데 이제 삼각형 모양을 보고 그런 게 중심이 된다고 했지, 이 수렴 끝에서 요 위아래 홀짝 게임을 맞추는 거는 이제 제가 봐서는 위험하고, 그랜 닐리도 요거를 맞추는 거는 어렵다고 이렇게 책에 써 있습니다. 삼각형은 우리가 3, 3, 3, 3, 3 이렇게 쓰죠. 삼각형은 우리가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통. 근데 우리가 삼각형은 A, B, C, D, E로 표현합니다. 근데 요 각각이 전부 다 조정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이 조정 파동은 복합 조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은 3으로 표현하거든요. 임펄스는 5로 표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삼각형은 3으로 보통 쓰거나, 그리고 그 다음에 내부 파동의 분포는 33333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세히 보면 모든 삼각형 패턴들을 형성하는데 기본적인 전제, 엘리어트는 삼각형을 형성하는데 5개의 내부 파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게 A, B, C, D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졌다. A, B, C, D, E 이렇게 이루어졌다. 삼각형의 내부 파동은 하나의 완전한 조정 파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리고 일부는 이렇게 찍하고 모노 파동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꼭 이렇게 A, B, C 이렇게 분화되지 않고 이렇게도 표현된다. 특히 이파 같은 경우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 A, B, C, D 이렇게 보이고 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상승 또는 하락으로 방향성을 형성하는 충격 패턴과 달리, 그죠? 어느 중심점, 이게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수렴을 한다. 이 특징이 지난번에 RSI 제가 설명을 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RSI 제가 설명한 거는 궁금하시면 그쪽 편을 보시면 되는데, RSI가 14일치의 가격 변화를 더하고 빼고 해서 나눈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삼각형 수렴이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되냐, 거의 2파에서는 가격 변화가 없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이 오름폭에다가 내림폭을 더해서 이거 절대값을 넣고 플러스 마이너스 다 양수로 바꾼 다음에, 그러면 여기 1 위로 올라갔다 내려온 것도 1, 내려왔다 올라온 것도 1로 했을 때,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RSI가 50이 표현되죠. 그러니까 큰 시간봉에서 이런 삼각형 패턴이 나왔을 때 거의 2파 끝에서 보면 그 시간봉의 RSI는 50이 나옵니다, 보통. 만약에 이 더 큰 패턴의 삼각 수렴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더 큰 패턴의 삼각 수렴이 나와서 일봉 단위의 삼각 수렴이 나왔어요, 삼각형이. 그때 이렇게 보면 일봉 단위에서 이런 패턴이 그려졌을 때 여러분들 RSI를 보시면 이제 2파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을 보이면 위로 올라간 거 아래 내려간 거를 보면 거의 1대1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RSI 값을 보시면 RSI 값을 보시면 50이 표현됩니다. 삼각형은 이렇게 이제 조정 반대 방향으로 조정, 그죠? 또 B파의 반대 방향으로 C가 조정, 그 다음에 C의 반대 방향으로 D, 그 다음에 D 반대 방향으로 E. 보통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는 이렇게 상승 파동이 이렇게 4파예요. 3파. 임펄스파가 3파가 나왔으면 이제 4파가 A, B, C, D, E 삼각 수렴이 나올 수 있어요. 4파가. 그리고 나서 끝에서 분출이 5파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랬을 때 상승, 그 다음에 조정은, 그러면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은 A, C, E겠죠. 그러니까 기존 추세의 반대 방향인 게 A, C, E고 그 추세 방향으로 가는 거는 B, D겠죠. 그거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추세 방향이 예를 들어서 아래쪽인 거, 그러면 여기서 조정이 A, B, C, D, E, 그 다음에 다음 파동은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삼각형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상승하는 파동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정 파동이 이렇게 삼각형이 나왔어요. 그때 보면 특징은 위에 추세선도 이렇게 생기고 아래 추세선도 이렇게 생겨요. 보통은 이 추세선이 한 곳으로 모인다. 삼각형은 그래서 끝에서 이제 2파 끝나고 나서 돌파가 이루어진다. 그때 여기 보면 A, 이게 처음 이게 예를 들어서 임펄스파 3파였다고 보면 A, B, 그죠? C, D, E가 나오겠죠. 그때 이 추세선 AC 라인을 그을 수 있고 BD 라인을 그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임펄스 파동에서 중요한 라인이 2사 라인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조정 파동에서는 A, B, C에서 OB 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삼각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라인이 BD 라인입니다. 보통은 삼각형에서 요 BD 라인으로 분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삼각수는 그럼 BD 라인만 찾으면 되지 않냐? 그런데 보면 이 복잡하게 이 파동이 생기면서
이게 어디가 A로 시작은 수렴은 눈에 보여. 근데 이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잡아야 되는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어디가 A인지 B인지 그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점을 맞춰서 여기가 BD 라인이 확실하다. BD 라인이니까 여기로 분출하겠다. 이게 생각보다 맞추기 어렵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 뒤에 내용을 보면 진동점이라고 있어요. 진동점. 요거는 결국은 A, B, C, D 한 다음에 요 진동점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수렴을 한다. 그러면 수렴형 삼각형의 오른쪽 끝부분에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 부위를 진동점이라고 한대요. 삼각형에는 이렇게 수렴하는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래 그림처럼 확장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진동점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패턴이 있고 삼각형에는 이렇게 점점 확장되는 이런 패턴이 있어요. 확장형 삼각형도 잠시 후 배울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꼭지점이 이런 경우는 이렇게 위쪽이 되겠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결국은 이 꼭지점에 만나서 어느 쪽으로 분출하죠. 이쪽으로 분출할지 이쪽으로 분출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외우고 해야 될 게 많아서 좀 불편할 겁니다. 그래도 몇 번 돌려보면 계속 반복해서 보면 이제 외워질 거예요. 여기 보면 파동 B는 A의 38.2에서 261.8%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A, B 이렇게 나오면 좋죠. A, B, C, D, E 그죠? 이렇게 나오고 이제 분출 이렇게 하면 좋죠. 네. 이렇게 다 이런 모양 삼각형은 좋은데 그렇지 않죠. 다 세상이 복잡하듯이 파동도 되게 복잡해요. 보면 A가 이렇게 갔다 A가 여기서 끝나. 여기 안 닿고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그 다음에 C, D 그죠? E 그 다음에 이렇게 분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A가 좀 짧아 이렇게 짧고 B가 길고 그죠? 아니면 이렇게 그려볼까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A가 여기서 A 그 다음 B C D E 그리고 분출 여기 보시면 A, B, C, D, E A가 B보다 더 짧죠. 그죠? A가 B보다 더 긴 경우도 있고 그죠? 이렇게 그죠? 점점 뒤로 갈수록 보통은 짧아지는데 이 경우는 보시면 B가 A보다 크죠? 이런 삼각형도 나온다. 그리고 이제 다음 보면 5개의 내부 파동 중에 4개는 이전의 내부 파동을 되돌린다. 여기 보시면 A, B, C, D, E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서 A, B, C, D, E가 있으면 요 4개, 보통은 5개 중에 이제 4개는 요 B는 그죠? B는 A 파동을 되돌리죠. C는 B 파동을 되돌리고 그죠? D는 그죠? C 파동을 되돌리고 E는 D 파동을 되돌리죠. 그죠? 4개의 파동 중에서 3개는 이전 파동을 50% 이상 되돌려요. 보통은 50% 이상 되돌린다. 여기 보시면 A가 여기 5까지 갔을 때 1이면 눈에 봐도 B가 그죠? A 50% 이상 되돌렸죠. C도 되돌렸어요. 근데 여기 A가 시작됐으면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4개 중에 3개만 만족하면 돼요. A, B, C, D, E에서 B, C, D, E가 모두 되돌릴 필요는 없어요. 3개 이상만 되돌리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A, 그죠? 그 다음에 B, 50% 이상 되돌리는 게 3개 이상만 되면 돼요. 그 다음에 C, 그죠? 그 다음에 D, 그죠? 그 다음에 E. 그럼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접점이 그죠? 이렇게 A, B, C, D, E 이런 모양도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되돌리는 거는 4개지만 3개 이상 되면 만족한다. 몇 프로? 50% 이상 되돌리는 게 3개 이상이면 된다. 다 되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4개 다. 요 설명은 쉬워요. 요 설명은 우리가 이제 A 시작점을 0으로 놓고 A, B, C, D, E 그죠? A, B, C, D, E로 부른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볼까요? 여기를 볼게요.
여기 보면 마지막에 삼각형의 내부 파동 종료 지점에서 4개만이 수렴하는 채널선에 닿아야 한다. 이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꼭지점이 6개 있는 거예요. 삼각형은 보세요. A, B, C, D, E. 그 다음에 여기 0이죠. A, B, C, D, E. 꼭지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꼭지점이 6개인 거는 추세선에 보통 4개 닿는 게 정상이다. 그죠? 그래서 삼각형의 내부 파동 종료 지점 중에서 4개만이 수렴하는 채널선에 닿아야 한다. 이게 뭐냐면 채널선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A, B, C, D, E. 그리고서 여기서 이제 분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A, B, C, D, E. 그때 보면 꼭지점이 총 6개인데 그 중에 4개는 딱 이 추세선에 닿는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추세선이 BD 라인이라고 했어요. 삼각형에서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요게 제가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왜냐면 이 책을 읽고 삼각형이 이제 파동을 보면서 삼각형이 나올 때마다 막 쳐다보고 중간에 삼각형이 이렇게 파동해서 이제 분봉으로 이렇게 나올 때마다 계속 바꿔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요 추세인지 이 추세인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A를 잡아야 되는지 계속 하다 보면 잘 안 먹고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여기 보면 추세선이 뭐 이게 한쪽에 3개 있는 경우도 있고 되게 어렵다. 이게 이 책에는 꼭 삼각형이면 4개 추세선이 딱 맞는 것처럼 이쁘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제가 분봉이 나오는 물론 일봉이나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요 꼬리나 그죠? 봉의 꼬리나 아니 몸통 같은 게 꼭 접점이 4개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더라.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거는 접점이 4개인데 이게 뭐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풀렸어요. 저는 풀린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삼각형을 실제적으로 그려보면 이 접점이 4개가 딱 맞는 경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억지로 너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안 맞는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고민하고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다른 유튜브 설명도 보고 뭐 외국에 있는 설명도 보고 뭐 인터넷에 있는 블로그나 그런 데 다 찾아보고 했는데 다 이거에 대해 명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찾아서 이 그랜닐리 이 이론을 연구하는 이제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공부를 하고 아마 이 방식을 이제 알려주는 이런 사이트가 이제 네오웨이브라는 사이트가 있고 아마 같은 회사인 것 같은데 라이프 파이낸스라는 또 사이트가 있어요. 보면은 이 그랜닐리의 책을 그대로 옮겨서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찾았어요. 최근에 뭐냐? 요것도 우리가 이제 보면 저는 이제 그랜닐리 책을 보고 이제 삼각수렴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 봉을 가지고 이제 접점을 찾는단 말이죠. 근데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 어떻게 돼 있다? 이런 파동들을 전부 다 뭐 어떻게 한다? 모노파동으로 변경을 해요. 그 변경된 모노파동이 접점을 4개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찾은 결론입니다. 우선은. 그래서 여기 보면 접점은 4개입니다. 이렇게 접점이 많이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접점이 6개면 안 된다. 드물게 좀 이따 설명드릴 무제한 삼각형에서는 접점이 5개인 경우가 존재한다고 책에 써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4개를 보시면 돼요. 4개입니다. 4개. 그리고 보면 보통은 그리고 한쪽에 2개, 그 이쪽에 2개, 반대쪽에 2개. 그리고 중요한 건 BD 라인이 되게 중요하고 보통은 BD 라인 쪽으로 이제 분출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되게 고민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가 고민이 많았냐?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보면 접점 4개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찾아보면 그렇게 분봉으로 나오는 삼각수렴 같은 거 보면 접점이 잘 안 맞아. 그리고 막 접점이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꼬리가 막 이렇게 있어서 이거 2개 접점을 2개로 볼 건지 그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이걸 찾는데 되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이렇게 찾아보면 접점이 4개 이상인 경우가 꽤 많고 접점이 또 안 맞는 경우가 꽤 많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찾은 게 결국은 이것저것 막 다른 강의도 많이 들어보고 다른 책도 많이 찾아 블로그도 찾아보고 정리 이제 삼각형에 대해 정리하신 분들과 다 찾아봤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결국은 어디서 네오웨이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랜릴리 이론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교육하는 데가 네오웨이브란 집단이에요. 이 네오웨이브란 사이트가 있고 아마 여기서 운영하는 사이트 같은데 이제 라이프 파이낸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둘 다 그랜릴리 책 그대로 갖고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무제한 삼각 수렴의 예시예요. 그 사이트에 있는 이거 지금 요 라이프 파이낸스에서 갖고 온 건데 무제한 삼각 수렴의 예시다. 요게.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냥 그린다면 여기 그다음 그죠? 여기 접점 여기 지워 볼까요? 여기를 보면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접점을 찾을 거고 여기도 있고 여기 두 군데 있고 그죠? 여기 그죠? 여기 그렇게 이으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으겠죠.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그죠? 근데 이 사이트에서 보면 네웨이브를 교육하는 그랜릴리 이론을 교육하는 이 사이트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이랑 다르게 그리더라. 이게 뭐지? 찾아봤더니 저도 이제 안 거예요 이번에. 뭐냐? 이 그랜릴리의 이론은 뭐로 하는 거다? 모노웨이브. 이 분석은 이 책에 나온 분석은요. 제가 봤을 때 대부분 뭐다? 모노웨이브로 바꾼 상태로 분석하는 거다. 근데 이 책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랜릴리가 찾은 더 이제 100년 전에 엘리어트란 분이 찾은 그런 이론 말고 더 많은 나중에 찾은 법칙들을 우리가 더 알기 위해서 이제 그랜릴리 이론을 배우는 건데, 그죠? 이 그랜릴리란 분이 어떻게 했냐? 모든 파동을 모노웨이브로 만들어서 그걸로 분석을 했다. 그걸로 되돌림 법칙을 찾아내고 그걸로 뭐 삼각형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낸 거예요, 추가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의 종류가 이제 제한 삼각형과 무제한 삼각형이 있죠. 제한 삼각형은 엘리어트란 분이 1930년대 발표를 할 때, 이 발견을 해서 발표를 할 때 엘리어트가 말할 때는 삼각형은 네 번째 파동과 이제 조정해서 B 파동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랜릴리라는 분이 요 엘리어트 파동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아니다, 추가로 더 있다. 어디? 복합 조정 시작 끝, 그죠? 그다음 복합 조정과 복합 조정 연결하는 X 파동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터미널 임펄스의 끝에도 이런 삼각형이 나오더라. 근데 기존에 알고 있는 삼각형과 분출 모양이나 이런 생김새가 약간 다르더라. 그래서 이분이 이름을 진 게 무제한 삼각형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 법칙들을 마련한 것 중에 이제 발견한 것 중에 이런 거 접점이 4개인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발견한 거다? 모노파동으로 바꾼 다음에 법칙을 발견한 거다. 첫 번째 시간에 이 그랜릴리의 모노파동을 만드는 방법 중에 트레이딩 뷰에서 엘리어트를 검색하면 그죠? EW, CW라고 하는 게 나온다 그랬죠. 그거 방법이 하나 있고, 지금 제가 새롭게 찾은 건데 아예 이 모노웨이브라고 하는 거로 다시 써볼게요. 모노웨이브. 요게 뭐냐면 요 엘리어트 네오웨이브라고 하는 요 엘리어트 파동의 이제 그랜릴리가 발견한 요 법칙들을 연구하고 계속 공부하는 요 집단이 이제 네오웨이브인데, 여기서 이 모노웨이브로 변경해주는, 우리 파동을 모노웨이브로 변경해주는 그 이제 보조 지표를 아예 트레이딩 뷰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점수가 되게 낮아요. 그게 점수 인기가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랜릴리 이론을 사람들이 이 책을 받으려도 너무 어려우니까, 그죠? 그리고 이걸 모노파동으로 변환해서 이렇게 분석한 생각은 거의 안 한다. 제가 봐서는 이게 보니까 모노웨이브, 보니까 네오웨이브에서 만든 거예요. 요 사이트에서. 그래서 트레이딩 뷰에다 올려놨는데 인기 점수는 거의 이제 밑에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그랜릴리 책은 이렇게 보지만 모노웨이브는 안 쓰고 있다. 결국 뭐냐? 결국 이 책을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책을 정확히 그랜닐리가 말한 대로 활용을 하진 않고 있다. 근데 저도 그렇게 100% 활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저 엘리어트가 발견한 그 이론에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요 그랜닐리가 찾은 많은 법칙들을 좀 더 알고자 하는 거지 이거를 모노웨이브로 분석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발견한 거,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는 요 책에 나오는 요런 접점들, 접점이 4개다. 이건 뭐라고요? 모노웨이브로 바꾼 상태로 접점이 4개인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특히 여기 보면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요 책에 무슨 이파동이 이쪽으로 페이크아웃을 하면 뭐죠? 무제한 삼각 수렴이다. 무제한 삼각형이다. 이런 거 이 책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설명 요거도 이 사이트에서 나온 건데 확산형 삼각형도 접점이 4개예요. 접점이 4개. 그다음에 마지막에 확산형 삼각형의 특징은 이 파동이 항상 페이크아웃을 한다. 그래서 보시면 이 파동이 페이크아웃을 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자세히 나오네요. 그죠? 여기 보면 이걸 확대해 볼게요. 제가 확대를 이렇게 해볼게요. 그죠? 확대를 했네. 그죠? 여기 보시면 보세요. A 파동 있죠? 그 다음 B, C, D, E로 그렸죠? 근데 봐봐요. 여기 접점 밖으로 나오는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죠? 이 접점이 그럼 그죠? 이렇게 여러 개잖아. 페이크아웃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쵸? 이게 뭐 근데 여기서 파동은 이렇게 딱 맞게 그렸죠. 그죠? 이거를 모노 파동으로 변경한 걸로 만든 거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삼각형에서 파동 B와 D를 가로지르는 채널선이 기준이 된다. 이게 이제 BD 라인이에요. 특히 이제 충격 파동 2사 추세선, 그 다음에 조정 파동에서 OB 라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그죠? 요 BD 라인.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에서는 BD 라인이 가장 중요하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BD 라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BD 라인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제 A, B, C, D, E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B하고 D의 추세선을 긋는 게 BD 라인인데 어떠한 요 C 파도, 그러니까 이사 라인하고 똑같아요. 어떠한 예를 들어서 이사 라인 그으면 우리가 임펄스 파도 1, 2, 3, 4, 5에서 3파나 5파의 부속 파동, 5파에서는 뭐 터미널 임펄스는 일부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3파나 보통 5파의 어떤 부속 파동도 이사 라인을 깰 수는 없죠. 그래서 보면 BD 라인이 중요한 건 뭐냐면 C 파동이나 E 파동은 중간에 이렇게 BD 라인을 넘어서면 안 된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삼각형의 기본 중에 이제 2가지가 있어요. 삼각형 크게 확산형, 그 다음에 수렴형이 있고 수렴형도 제한, 무제한, 확산형도 제한, 무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4가지를 공부할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수렴형 삼각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수렴형 삼각형들은 가장 일반적인 삼각형의 형태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이런 모양이니까, 그죠? 이런 모양이나, 그죠? 이런 모양이나, 그죠? 여기서 보면 수렴형 삼각형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들. 수렴형 삼각형이 완성된 후에 돌파될 경우 그 파동의 길이는 삼각형에서 가장 긴 내부 파동의 75%를 넘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125%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아마 삼각형 패턴, 이게 패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리키는 그런 영상이나 그런 공부 자료들을 보면 어찌됐든 삼각형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A, B, C, D, E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분출을 이제 이걸 하겠죠. 아래로. 그러면 여기 보면 가장 긴 내부 파동은 요거겠죠. 지금 여기. 그죠? 요만큼 분출이 여기 2파 끝에서부터 분출을 한다. 1대1로. 보통 그렇게 설명하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 분출이 얼마? 75%에서 125% 사이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에 대한 설명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긴 내부 파동이 요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 딱 봐도 요거죠. 여기서 보면 2파 A, B, C, D 2파 끝에서 그죠? 가장 긴 내부 파동의 몇 프로? 보통은 이제 1대1. 요게 1이면 그죠? 1대1 또는 그죠? 75%.
그러니까 75%에서 125% 이렇게 또 써 있고 어떻게 되면 100 플러스 마이너스 25% 아니면 1 플러스 마이너스 0.25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말이죠, 다. 그죠? 여기서는 그림은 또 어떤 걸 설명했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주의를 해서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 파가 어찌됐든 여기서 A, B, C, D 갔어요. 근데 이 파가 여기 있어요. 근데 A가 생각보다 길진 않아. 근데 이 파가 여기서 분출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너무 예를 들어서 이거에 75% 하면 이렇게 봤을 때 75%면 요만큼 분출을 하면 여기 요 저점을 못 깨는 경우가 생긴대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안 된대요. 뭐냐? 어찌됐든 요 분출했을 때 이 내부 파동 가장 내부 파동만큼 분출을 하는데 그거에 75% 이상은 해야 되지만 또 두 번째는 여기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 그림에 설명되어 있는 건 뭐냐? 여기 이 가장 큰 내부 파동 요 저점보다는 더 가야 된다. 아니면 이쪽으로 분출했을 때는 요 파동 요 고점보다는 더 가야 된다. 그래서 75%보다는 더 가야 꼭 가야 되는 이런 모양 보고서 얘는 75% 요까지가 75%인데 더 가겠구나. 그죠? 이러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요 저점 고점 이상은 가야 된다. 아시겠죠? 요거는 또 내용 기억하시고 여기서도 보면 이거는 이제 무제한 삼각수렴의 예시인데 그죠? A, B, C, D 한 다음에 어찌됐든 결국은 1대1 정도로 이상을 분출한다. 그리고 요 뒤에 모양 가지고도 이제 무제한과 제한을 이제 나누긴 하는데 우선 요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동 C 여기 보시면 이 수렴형 삼각형에서 보통은 우리가 A가 가장 크고 그죠? B가 가장 크고 C가 가장 크고 A, B, C, D 이 순서로 크기가 이제 진행되는데 작아지는데 A가 가장 큰 경우도 있어요. 근데 B가 가장 큰 경우도 많다. 근데 아주 드물게 C가 가장 긴 경우도 있어요. 요런 경우 모양 한 번씩 보세요. 이렇게 A, B, C, D, E 그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기는 삼각형도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찌됐든 분출은 이 삼각형의 가장 큰 길이 내부 파동에서 고점과 전점을 넘긴다. 보통은 그죠? 보통 요 길이의 75에서 125%를 분출하는데 일반적으로 요 상태에서 요 고점과 저점은 넘기는 게 보통 일반적이다. 수렴형 삼각형에서 첫 번째 제한 삼각형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한 삼각형 이미 엘리어트가 언급을 했어요. 1930년도에 제한 삼각형이란 엘리어트가 발견하고 그의 원조에서 언급한 삼각형의 한 종류. 여기 보면 4번 B파동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서 4번 파동과 B파동.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임펄스 파동 1, 2, 3, 4죠. 그때 삼각수렴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파동. 보셨을 거예요. 분봉으로 이렇게 보다가 4파동인 것 같은데 3파동 끝나고 갑자기 삼각수렴을 하다가 이제 5파. 이런 경우 있죠. 그다음 B파동은 뭐냐면 우리 표준 엘리어트 표준 파동, 엘리어트 표준 조정 있죠. 제일 대표적으로 지그재그 있죠. 그래서 A 그 다음에 B가 여기서 보면 삼각수렴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플랫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A 그죠? B 그 다음에 C 그죠? 플랫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랫이나 지그재그에서 B파동에서 삼각형이 나올 수 있다. 이게 보통 4번과 B파동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하시는 분들 중에 제한 삼각형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이제 위치가 제한적이다. 그래서 제한 삼각형이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분출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둘 다 그냥 다 맞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제한 삼각형은 어디 나온다? 임펄스 파동의 4번 파동하고 그 다음에 우리 표준 엘리어트 표준 조정 파동에서 B파동에서 삼각수렴이 나오는 게 제한 삼각형이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수평형 삼각형이에요. 수평형 삼각형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렴형 삼각형이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게 이제 말이 이름을 지어서 그런 건데 결국은 이렇게
이런 모양 하는 거 다 수평형 삼각형이죠. 약간 좀 뭐 약간 이런 것도 수평형 삼각형으로 될 수도 있죠.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수평형 삼각형이다. 근데 이제 제한 삼각형에서 수평형 삼각형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좀 확대해서 볼까요? 여기서 보면 수렴형 삼각형 중에서 수평형 삼각형, 호리존탈 삼각형에서 추세선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치는, 지금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런 거죠, 그죠? 이렇게 이 아래 추세선은 위로 가고, 그죠? 그죠? 위에 추세선은 이렇게 가고, 그죠? 그 다음에 삼각형의 꼭지점은 가장 긴 내부 파동의 중심점을 중심으로 가장 긴 내부 파동의 61.8% 수준에 존재해야 된다. 이게 좀 이게 되게 설명이 어려워.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가장 긴 내부 파동이 A가, 이게 이 B로 할게. B로 할까요? B로 그죠? B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A, B, 이제 C, D, E 갔어요. B, C, D, E 갔네. 그때 요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요 꼭지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꼭지점이, 그죠? 이게 추세선을 이으면 결국 요거 이제 요게 이어지는데 요걸 우리가 꼭지점이라 한다. 여기 보면 영어로 이게 에이펙스라고 하네요, 그죠? 요 꼭지점은 보통 어디에 있다? 예, 가장 긴 내부 파동에, 그죠? 요거에 61.8% 이내에 존재한다. 결국 뭐냐? 이거 그냥 60으로 보고 결국 표준 편차 우리 많이 배웠죠, 여기. 그죠? 요거 중심에 여기 30, 여기 30, 그죠? 그래서 여기 20 날리고 여기 20 날리고 어찌됐든 이 긴 변이 여기를 왼쪽 볼게요. 긴 변이 여기라면, 그죠? 이 중심을 해서 그럼 표준 편차 하듯이 우리가 여기 30%를 띄면 여기 60%죠. 이 안에 존재한다. 이거 뭐가? 이 꼭지점이 일반적으로 가장 긴 내부 파동에, 그죠? 요 60 사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 밖에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60 표준 편차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꼭지점이. 그죠? 보통 D 파동은 C 파동보다 작아야 된다. 예. E 파동은 D 파보다 작아야 된다. 가장 긴 거는 A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B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주 드물지만 C도 될 수 있다고 좀 전에 설명드렸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그 설명드립니다. 여기 보면 가장 긴 내부 파동의, 그죠? 표준 편차로 60% 안에 있다. 61.8, 요거보다는 60% 안에 뭐가 존재한다? 꼭지점이 존재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추세선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여기 밑에 설명 볼까요? 파동 D는 C보다 작다. 파동 D는, 그죠? 파동 D는 무조건 C보다 작아야 돼요. 파동 E는 무조건 D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1등이 될 수 있는 거 첫 번째 A가 제일 많겠죠. A.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많아요. 그죠? 아주 드물지만 뭐가 가능하다? C가 가장 긴 내부 파동일 수 있다. 동일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점점 길어지니까 첫 번째 강의는 삼각형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건 삼각형의 기본 이제 원칙들 있죠. 거기 그리고 삼각형의 분류는 첫 번째 크게 수렴형과 그죠? 그 다음에 확산형이 있어요. 확산형. 그 다음에 확산형. 그 다음에 수렴형에서는 다시 제한 삼각형. 그 다음에 무제한 삼각형. 이렇게 확산형도 제한, 그 다음에 무제한이 있어요. 이 안에서도 제한 삼각형 안에서도 수평, 이제 옆으로 수평. 그 다음에 불규칙. 그 다음에 강세. 이렇게 있어요. 무제한도 이제 수평형, 불규칙, 강세 이렇게 있어요. 우선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